일반적으로 성공한 선수들 중에는 내적 동기가 높은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참가 동기 중에 이런 내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도 많은데 이건 반드시 그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선수들은 대부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함께 높아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 큰 어떤 성공을 이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고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적 동기를 한번 보자고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라는 것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동기를 내적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외적인 어떤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렇게 참여하는 운동 동기. 거기에 동기화되어 있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적 동기 수준이 높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하면서 그 스스로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의 기쁨과 어떤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적 동기가 높은 선수들은 대부분 자결성이 높습니다. 자결성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이것만 높여준다면 스스로 열심히 하니까, 스스로 더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노력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노력이라는 부분이 우리 동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동기라는 것은 노력의 방향, 또 노력의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전략. 첫 번째가 뭐냐면 호기심과 실험 정신을 자극해 주라. 호기심과 실험 정신. 내가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거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뭔가 즐거움, 뭔가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지적 욕구를 자극해 주라. 지적 욕구라는 건 내가 이것을 새로 배움에 대한 어떤 즐거움, 배워가는 그 과정 자체,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느끼는 거는 쾌감, 그런 것을 자극해 주라. 그 다음에 자극 체험 욕구를 자극해 주라. 어떤 속도에 대한 자극, 어떤 뭐 스릴감 있는 감각적인 이런 자극을 줘서 그러한 내적 동기를 향상시켜 주라. 그 다음에 성취 욕구를 자극해 주라.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다, 새로운 것을 하나 이루었다, 다음 단계로 내가 올라갔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성취 욕구가 자극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적용시킨다면 이 운동선수의 내적 동기가 향상될 수 있겠죠. 자, 이 내적 동기와 반대되는 개념이 외적 동기예요. 이 외적 동기라는 것은 내가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어떤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서 내가 동기화되는 것. 그러면 내적 동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이 대회에 나가서 어떤 상금을 받았다, 상장을 받았다, 상패를 받았다, 트로피를 받았다, 메달을 받았다. 또는 내가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다든지, 또 이러한 기록들이 나의 뭐 프로팀 진학이나 또는 국가대표 선발에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건 외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외적인 동기.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이게 꼭 반드시 내적 동기가 더 좋고 외적 동기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선수에 따라서 어떤 선수는 외적 동기에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에 비해서 자결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결성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내적 동기가 높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때 자결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적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결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외적 동기, 어떤 보상이나 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결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일단 하자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적 동기가 높은 선수들이 자결성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외적 동기가 높은, 보상이 많이 주어져서 동기가 높은 선수들은 자결성이 낮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외적 동기가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 선수가 스스로 하는 그런 자결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태도나 반응을 유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 동기가 자결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딱 고정된 관점보다는 그 상황과 대상에 맞게끔 이걸 우리는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전체성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내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외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확인 규제, 의무감 규제, 외적 규제. 말은 이렇게 뭐 딱딱하고 좀 생소한 말이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확인 규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설정한 어떤 목표, 또는 그 과제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한다면 그건 확인 규제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개인 기록은 나는 어디까지 이룰 거야. 또는 내 건강 상태, 체력 상태를 어디까지 올릴 거야. 또는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 외모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바꾸겠다라는 거. 이건 개인이 설정한 어떤 그러한 목표나 과제거든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확인 규제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건 외적 동기의 외적 동기를 높여주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무감 규제는 뭐냐면 이것도 쉬운 거예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프로 야구 선수인데 프로 야구 선수가 자신이 열심히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 경기장에 가서 계속 삼진을 당하는 그런 상태, 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면 이걸 우리는 의무감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창피가 관중으로부터 생기기도 하지만 지도진, 코치나 감독 또는 다른 동료 선수들로부터도 또는 가족으로부터도 내가 창피를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건 의무감 규제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적절하게 우리가 상황과 선수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자, 세 번째가 외적 규제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적 동기, 요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 외적 보상을 받거나 원하지 않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 외적 보상이 내가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면 이건 외적 규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좋은 성적이 나와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면 이건 외적 규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다. 또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무 규제라고 하죠. 저 외적 규제. 그럼 이 외적 규제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원하는 것에서 소외되거나 열애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외적 규제. 그럼 이 세 가지 제가 설명드린 확인 규제, 의무감 규제, 외적 규제, 이것이 바로 외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